한국어가 곧 영어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의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처음 이 주장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주간의 강의가 끝날 무렵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아이 때문에 시작된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연구실에서 야근하고 돌아온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15살 딸 에밀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외계어인 줄 알았죠. 에밀리, 그게 무슨 언어야? 한국어야. 아빠, BTS 노래인데 정말 멋지지 않아? 하버드 언어학 교수인 제가 딸의 취미에 무지했다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에밀리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밀리,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운 거니? 한글이 정말 쉬워서 그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단어든 만들 수 있어. 마치 레고 블록 같아. 이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저는 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일까?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초세기에 설계된 언어 알고리즘이었던 겁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흥분한 저는 대학 교수회의에서 새로운 강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미래의 글로벌 언어. 동료 교수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톰슨 교수는 코웃음을 쳤고 다른 이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죠. 제임스, 자네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영어,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라니.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기하실래요? 한 학기 동안 한국어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년 학회에서 이 주제는 영원히 묻겠습니다. 마침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호기심 반, 조롱 반의 표정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언어의 미래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한국어가 미래의 글로벌 언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즉시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국제관계학과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영어와 중국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한국어가 중요해질 수 있나요? 저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고대에는 라틴어가, 중세에는 아랍어가, 근대에는 프랑스어가 세계 언어였습니다. 언어의 패권은 항상 변화해왔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죠.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어 학습자는 전 세계에 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50만 명이 넘어요. 이것은 1000% 이상의 증가율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진지함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전 세계 10대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소위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 역사의 대전한 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6주 동안 제가 그 이유를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언어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톰슨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 자네 이론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겠군. 자네는 강의실을 흥미롭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6주 후에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정말 기대되는군요. 최고급 와인 한 병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난 강의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강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번 주에는 학생 수가 70명으로 늘었고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들도 몇 명 뒤에 앉아 있더군요. 아마도 콜린스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뉴욕타임즈에서 왜 하버드 교수가 한국어를 미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가라는 기사가 났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했죠. 벌써 기사가 나왔군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오늘은 언어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지배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한국어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지 말이죠. 강의실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우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에는 라틴어가 유럽과 그 너머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중세에는 아랍어가 학문과 과학의 언어였고 19세기와 20세기에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차례로 세계 무대를 장악했죠. 언어의 세력은 항상 그 시대의 강대국,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언어가 계속 주도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물론 영어와 중국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언어의 영향력은 단순히 GDP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문화적 영향력, 기술 혁신, 그리고 언어 자체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10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였죠.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기적입니다. 톰슨 교수가 뒤에서 말을 꺼냈어요. 제임스, 그렇다 해도 경영자들은 여전히 영어로 소통하지 않나? 비즈니스 언어는 여전히 영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리처드 현재는 그렇죠.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100년 전에는 프랑스어가 외교의 언어였어요. 변화는 항상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게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고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의 영향력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의 글로벌 성공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어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무려 8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어요. 제니퍼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해질까요? 저는 국제경영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은 혁신, 기술 분야에서 세계 5위권 내의 선도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로봇공학, 인공지능 분야에서요. 이런 산업들이 미래의 경제를 주도할 텐데, 그렇다면 이 분야의 선도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은 분명히 경쟁력이 될 겁니다. 경제학과 패터슨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미래에는 중국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국어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 선택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해요. 중국어는 배우기 어렵다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한 가지 사례를 찾아와 보세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컴퓨터 공학과 마이클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요. 한국어 알고리즘이 영어권 알고리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음 강의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들려주면 좋겠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야.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 그리고 톰슨 교수와의 내기가 생각났어요.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분명 미래의 중요한 글로벌 언어가 될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강의 세 번째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강의실에 낯선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청강생들이 보이네요. 아시아 계열의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칭화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리웨이입니다. 교수님의 한국어 미래론에 대해 들어서 참관하고 싶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도전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웨이 학생. 다양한 관점이 있으면 토론이 더 풍성해지죠. 오늘은 K문화와 한국어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크린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을 담은 뉴스 기사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리웨이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문화적 인기와 언어의 영향력은 별개 아닌가요? 중국 문화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중국어를 배우진 않습니다. 한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웨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당신과 같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K-팝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7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에요. 리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어 사용자는 전 세계 13억 명인 반면 한국어 사용자는 고작 8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볼 때 중국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때 뒤에서 듣고 있던 경영학과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실리콘밸리 인턴십 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서요. 숫자만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강의실에 작은 논쟁이 벌어졌고 저는 이를 지켜보다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변화의 조짐입니다. 언어의 영향력은 단순히 화자수가 아니라 그 언어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사용자는 많지 않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지금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두 미래 산업에서 핵심 언어로 떠오르고 있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리웨이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전히 교수님의 이론에 회의적이지만 다음 강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리웨이,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넷째 주 강의 날 교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이번엔 일본 교환학생 아키라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과학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띄웠습니다. 1443년 한국의 세종대왕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글을 배우기 힘들었어요. 그때 아키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어에도 한자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우기 어렵더라도 문화적 깊이를 더해주니까요. 쉽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훌륭한 관점입니다. 아키라,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는 학습 효율성이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죠. 이제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살펴볼까요? 강의실 스크린에 한글의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자들을 보세요. 놀랍게도 각 자음은 발음할 때 우리 입속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리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모든 문자 체계는 결국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서
각 글자의 제작 원리를 명확히 설명했어요. 이건 세계 문자 역사상 최초로 문자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문서화한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볼까요? 리웨이와 아키라에게 지금 한글의 기본 원리를 10분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게 되는지 테스트해보죠. 두 학생은 도전을 받아들였고 10분 후 놀랍게도 그들은 사랑, 학교, 친구 같은 기본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키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를 배울 때는 몇 주가 걸렸는데 리웨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교수님.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의 글로벌 언어가 될 거라는 주장은 여전히 과장된 것 같은데요. 컴퓨터공학과 제시카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구글의 딥마인드 팀이 언어 AI 개발에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참고했다는 논문을 찾았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AI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영감을 주고 있대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리웨이와 아키라도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권 아이들이 읽기를 마스터하는데 평균 2, 3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 아이들은 일주일에서 길어야 몇 달 만에 읽기를 마스터해요. 디지털 시대의 이런 효율성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놀랍게도 리웨이와 아키라가 함께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어가 중국어를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미래의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강의도 기대되네요. 강의실을 나서며 톰슨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이제 절반은 설득된 것 같군. 하지만 내 와인 컬렉션은 아직 안전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리처드.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어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당신의 와인을 위해서라도 꼭 들으러 오세요. 오늘 강의실은 처음으로 만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했더군요. 제 강의가 하버드 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 모양입니다. 입구에서는 대학 신문사 기자가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문화적 영향력과 한글의 과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제 이것이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스크린에 세계 주요 기업들의 로고를 띄웠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네이버, 카카오 등이었죠. 여러분,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잠시 기다린 후 말했습니다. 네, 모두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은 이 기업들이 모두 미래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점이에요. 경영학과 앤드류 교수가 질문했어요. 제임스, 그렇다고 해도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는 여전히 영어 아닌가요? 삼성도 영어로 국제회의를 진행하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비즈니스 회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국어가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소개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 기술 기업과 협업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미팅이 영어로 진행됐지만 그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와 비즈니스 용어를 배워 사용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죠.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래도 중국어나 스페인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순수한 사용자 수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미래 경쟁력은 단순한 화자 수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그 언어가 중요한가에 달려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기술,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게임, 가상현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어요. 최근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테크 기업 CEO들의 27%가 향후 10년 내에 배워야 할 외국어로 한국어를 꼽았습니다. 이는 5년 전 조사에서
단 3%였던 것에 비해 놀라운 증가세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에릭 교수가 의견을 보탰어요. 실제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한국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차거로서의 특성이 AI 알고리즘 개발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고방식과 혁신의 틀을 형성합니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려 한다면 한국어 능력은 분명 차별화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기술,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패션 산업에서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서양인은 여전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다음 학기에 삼성서울 본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듣기로 한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니까요. 학기의 마지막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한국어의 문화적 영향력, 한글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국어 가치에 대해 탐구해 왔어요.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어가 미래를 이끌 언어가 될 이유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톰슨 교수와의 내기는 이미 제가 승리했고 지난주 그의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맛보기도 했죠. 여러분, 학기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이론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어가 미래의 글로벌 언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크린의 하버드 대학 신문 헤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린스 교수의 한국어 미래론, 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제는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강의를 개설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가 미래를 이끌 언어가 될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언어 습득을 혁명적으로 쉽게 만듭니다.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집니다. 둘째, K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는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셋째,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최신 지식과 혁신은 한국어로 먼저 생성되고 있어요. 넷째, 한국어의 언어적 구조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의 독특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어는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 문화는 동아시아의 깊은 철학적 전통을 담고 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어 지형의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항상 변해왔어요.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가 그랬죠? 이제 한국어가 그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 딸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일시적인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고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죠. 강의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겠군요. 학생들이 일제히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외쳤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10년 후에는 하버드에서 한국어로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버드 언어학 교수의 대담한 예측, 그리고 그를 둘러싼 6주간의 열띤 논쟁을 지켜보셨습니다. 과연 한국어가 정말 미래의 글로벌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 K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만들어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콜린스 교수의 주장대로 우리는 지금 언어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